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검찰에서 조민희를 기소 조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생각한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조국 입장에서는 조민희가 기소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도 반성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요, 가짜 입장문이죠. 이거를 이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 조치를 했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났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조국이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와서 고문하길 바란다. 아니, 불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조민희를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민희를 기소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차별적 대우. 조국의 갑질을 법에서 검찰에서 용서해주는 이 어이없는 또 다른 제2의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이 가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산에 데리고 가라. 남영동에 끌고 가라. 아니 지금 왜 가만히 있는 국가정보원하고 가만히 있는 경찰을 왜 들먹이고 소환합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정진석 이 국민의힘 의원, 전에 비대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말이죠. 갑자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서 지금 정치적인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게 이 판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김명수의 대형 마지막 야권에 대한 선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과연 이 판사가 뭐한 사람인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 국제인권법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김명수의 이념적으로 같은 계파다, 같은 피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별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객관적 팩트는 뭐냐? 추미애와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추미애와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는 바로 뭐냐? 추미애가 한양대학 법대를 나왔잖아요. 이 박병근 판사도 바로 한양대 법대를 나왔어요. 물론 한양대 법대 나왔다고 해서 같은 피, 같은 인식, 같은 이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물론 없지만, 오늘 내린 판결을 보면은 김명수의 알게 모르게 이 피하고 추미애의 피가 섞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판사의 실언 사항에 관해서 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이런 실형, 그러니까 징역 6개월 선고와 관련해서 이철규 현 사무총장이 어마어마하게 열이 받았네요.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천화동인 7호 이 배성준 YTN 기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협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천화동인 7호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7시 7분인데 식사들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제 방송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조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이 조국, 이렇게 지금 현재 페북에 올라오는 글대로요,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와서 고문을 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니 왜 가만히 있는 국가정보원, 지금 국정원 간첩단이라고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남영동, 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남영동 고문 뭐 유명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남영동이 없어진 데가 언제고 남산이 없어진 데가 언제입니까? 남산이 말이죠. 95년도에 현 내곡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30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갑자기 남산과 남영동? 그러니까 조국하면 우리가 뭡니까? 가짜, 내로남불 안 해요? 조국 이퀄 내로남불이에요. 조국 이퀄 내로남불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지금 남겨져 있는 남산과 그리고 남영동을 지금 이 닉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끌고 나왔어요. 이걸 보면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못돼먹은 인간인지를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인식할 수 있다. 아니 조국 지가 내로남불 좌파를 무너뜨리는데도 크게 기여했잖아요. 반성을 해야지 왜 여기서 남산과 남영동을 끌고 오냐. 남산과 남영동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가 그리고 조민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요런 거를 희석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어요. 아주 얄팍한 꼼수의 이 사고의 틀을 볼 수가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격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못돼먹은 이 조국이가 그래 서울법대 하는 것도 교수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민정수석도 하고 장관까지 시킨 문재인 똑같은 이 패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과거 지금 이제 젊은 분들도 물론 뭐 모르지는 않겠지만은 연상에 되신 분들의 경우에 남산 남영동 하면 뭐 아주 부정적 이미지로 꽉 차 있다. 이러한 자신만만하에 이 두 닉네임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예.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검찰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조민이 왜 기소를 했느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조민이가 단순한 아빠 엄마가 만들어준 가짜 이력서, 가짜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이 합격을 한 게 아니라 조민이가 오히려 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소했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민이는 말이죠. 이거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고 그리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은 겸허히 책임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조민도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버지가 더군다나 아버지인 조국 지가 이렇게 딸을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 딸에 대해서만이라도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조민이가 이래서 결국은 조민이의 일사를 보면은요. 어제 샌프란시스코로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캐리어 끄는 사진을 조민이는 올려놨어요. 여기 뭐 샌프란시스코 글씨도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래서 조민보다도 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동질에 나선 조국. 이거요. 2심 재판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법정 구속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러한 악성 SNS를 못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 지금 조국 본인 그리고 정경심 동생 조권 그리고 오촌독과 조범동 이번 딸 조민까지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강욱이는요, 이러한 조국의 이 페북의 글, 즉 차라리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와서 고문하라. 아니, 이거 없어진 데가 어디고,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 인권수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요, 이 최강욱이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페북에다가. 야, 이게 같은 도돌이표 유유상종들의 이 작태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거 제가 썸네일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은 누가 겪고 있느냐? 조민과 조원과 조국 그리고 정경심이 최강욱 이런 일파 이 패밀리들을 빼놓은 제외한 나머지 우리 2030 세대들이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가 정권이 넘어가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예. 조국 1등 공신, 추미애 2등 공신 된 게 정권을 바꾸게 만드는 게 이게 국민들의 지상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 최강욱이가 한 말을 보니까 더 열이 받네요. 예. 자, 그래서 조국과 조민, 이거 기소가 돼서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정에서 말이죠. 강한 이 말하자면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좀 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조국 관련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정진석 의원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진석 이 법정 구속은 안 했지만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린 박병원 판사. 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예.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게 김명수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약식 기소라고 하는 것은 정식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고 페이퍼를 보고 알아서 검찰에서 그냥 약식 기소에 맞는 대충 벌금형 정도를 때리면 되는 이렇게 약한 범죄라 이거죠. 약한 기소거리다. 예. 이래서 약식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것이 법원이에요. 예. 이거 중앙지법 판사가 누굽니까? 지금 판사 김정중 판사가 누가 지검장인데 지법 원장인데 이거 김명수의 직계가 바로 중앙지법 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법 원장 이 박병원이가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김명수의 마지막 떠나기 직전의 선물이 아니냐. 예, 야권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을 김명수가 지금 주고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이 정진석 의원이 여러 차례 입장문을 냈잖아요. 사실은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이가 이거 노무현 극단 선택한 거 이명박의 정치 보복 때문에 극단 선택을 했다. 이러니까 아니 이명박 당시 이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원순이의 이러한 정치 보복 얘기에 대해서 당신 무슨 소리냐? 정치 보복이 아니야. 그거는 박영차와의 관계에서 뇌물과 금품 그리고 이 고급 시계 억대 극급 시계 삐아젯을 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삐아젯 우리는요 그거 어때 시계방 가서 쳐다보지도 못해요. 아니 억대 그 시계를 우리가 어떻게 쳐다볼 수나 있어요? 요거를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이 노무현이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치 보복으로 보는 박원순. 그거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SNS를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박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아주 판결 자체가요. 형량에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재판 그리고 이건 감정적 재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정진석 의원이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피고인의 그런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측면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근거도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 자, 이 그야말로 판결문이 거칠어요.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거치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거칠어요. 판결문에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6개월을 징역을 선고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진석 의원이 이거는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판사 관련해서 쭉 봤더니 말이죠. 이 판사는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요.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말이죠. 대학은 어디를 나왔느냐? 대학은요. 한양대 법대를 나왔어요. 자,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그러면 한양대 법대는 몇 명 나올 사람이 없어요. 한양대 법대에서 사시 합격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양대 법대는 제가 보기에 아마 끈끈한 선후배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공군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원 판사를 쭉 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출생했어요. 출생 지역은. 이걸 보면, 특정 정치 이념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고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 고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김명수가 시킨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그리고 한양대 추미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이거 좌빨 아닙니까? 김명수 좌빨.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좌파의 영향을 상당히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 다음에 유죄 확정 판결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구속 여부에 신중을 하는 판결을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더 신중하게 하려면 법에 이 균형성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이 열받았어요. 이철규 의원이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다른 법원의 다른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 이거는 그런 명예훼손이냐, 불경죄냐 이렇게 지금 이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진석 의원의 패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진석 의원의 당시의 이 패북이 뭐냐, 딱 그 얘기예요.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간 것이다. 이 박원순 시장의 이 말은 또 무슨 궤변인가?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 난 말인가?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 적폐청산 내걸고 정치 보복에 헌칼 휘두르는 망나니 굿발을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당시 입장을 내놨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열받았죠.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에 대한 괴담을 퍼뜨린 자들은 무기징역감이다. 옳은 얘기죠. 저도 이러한 이 논평을 바로 요 앞방송에서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적 발언을 갖다가 정치적 발언. 아니,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도 받고 정치적 발언을 광범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었다.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예,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좌파의 영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경죄 저지른 거지. 이래서 이렇게 6개월짜리 징역을 지금 판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다. 예, 옳은 얘기죠. 예, 이러한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천화동인 6호, 천화동인 7호, 천화동인 7호에 대한 오늘 대대적 압수수색에 벌였는데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YTN의 배성준 전 기자가 맞다. 요런 지금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천화동인 7호가 화천대유 치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대장동에요. 121억 원의 배당을 받았어요. 야, 이게 단군 이래 그러니까 최고의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21억 원을 벌어들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바로 YTN의 이 배성준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때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신용수 경합자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요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이어서 해드릴 예정인데, 먼저요, 오늘 이제 천화동 실소유주였던 배모, 배성준 전 YTN 기자, 범죄 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미 몇 차례 압수수색을 한 바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배성준 실소유주와 관련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요, 지난 6월 달에도 이 배성준 기자의 주거지 앞 사무실, 그리고 천화동인 7호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배성준 기자에 관해서는 2차례에 걸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깊이 개입했냐, 요거를 따지는 건데요. 이 배성준이는요, 김만배와 같이 성균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기자. 그러니까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기자고 배성준이는 YTN 기자예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에다가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21억 3천만 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이 돈, 천문학적인 돈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배 씨가요, 2020년 4월에 강남에 있는 30억대의 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파트를 구입했고, 그리고 또 2020년 9월에는요, 천화동인 7호의 명의로 부산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스타벅스 건물과 토지를 70억 원대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혐의가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배당을 해주고 천화동인 7호 사실상의 실소유주로 만들었느냐? 바로 이 배성준 기자가 말이죠. 신영수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루머를, 가짜 뉴스를 배포한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에 있는 자기 후배 기자한테 제보를 해주는 겁니다. 너 이거 좀 보도를 해.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요, 유동규 본부장도 이미 검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 얘기를 했느냐? 2014년도 6월 4일인데 선거 직전인데요. 이재명 상대가 이제 신영수 후보인데,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과 관련된 불법 음성 파일을 유포해서 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요 얘기를 지금 보도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정진상이가 다 뒤에서 이건 각본은요, 정진상이가 짠 거예요. 유동규가 정진상이한테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정진상이가 YTN을 통해서 선거 전날에 보도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까지도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성준 당시 YTN 기자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기 후배 기자한테 해가지고 후배 기자가 요거를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6월 3일 날 오전 11시쯤에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영향을 주죠. 하루 전날인데. 그래서 신영수가 그 당시에 제가 이재명 후보의 막말 파일을 유포했다는 터무니없는 음해를 한 게시물이 선관위의 불법 게시물로 적발되어 게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주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올렸고, 이재명이는 이제 어차피 짜고 주는 고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신영수 후보 친동생 불법 음성 파일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송치, YTN 보도. 이분 도덕적 판단은 여러분의 목, 신영수 제가 이재명 후보의 막말 파일을 유포했다는 터무니없는 음해를 주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게 6월 3일 날 올린 글이에요. 자, 이러한 가짜 뉴스를 올린 공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천화동인 7호 네가 가져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서 120억 원대의 이익을 지금 올리는 분양 수익을 올리는 어마한 121억. 이러니까 스타벅스 건물도 70억 주고 사고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산 거 아니냐. 그야말로 불법의 불법을 저지르는 대장동 일당 중에 천화동인 7호. 자,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범죄 수익금을 갖다가 지금 추징 보수,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그래서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총 2,232억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를 마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동과 관련된 뉴스도 여러분들께 빠르게 계속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